자, 여기까지 그럼 미소 건강의 방향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소 건강 코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가지 요소를 오늘은 좀 집중해서 의식 쪽을 좀 많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영양부터 한번 좀 쭉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또 한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또 부족한 부분을 집중하고, 여러분 코칭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또 집중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집중해 주겠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요소를 종합시키는 건강 방향에 있어서 이런 건강 코칭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예, 그럼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서 영양 코칭을 살펴봅시다. 기본 영양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식사 관리와 간식 관리. 자, 식사 관리는 이 요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식형, 향신료, 사육형, 자연형, 식물형, 미세영양소, 미생물 관리. 예, 이 8가지 쪽을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소식형 영양 보충은 현재까지 알려진 거에 의하면 우리가 식사를 많이 하면 그 식사를 한 음식을 소화를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산화물질, 네,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줄여질수록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쥐의 실험에서도 이미 나타난 거죠. 그래서 소식형 영양이 필요한데 이때 문제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은 50년 전 영양소에 비해서 20분의 1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 하나를 먹어서 채워졌다면 지금은 사과 20개를 먹어야 그 영양소를 채울 수 있는 거죠. 이건 재배 때문에 생긴 문제죠. 그러니까 소식을 하게 되면 영양소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근거 자료가 하나 있죠. 지난번에 MBC 다큐에서 나온 거가 비만 정도를 가지고 했는데 보통 경도 비만, 중도 비만, 고도 비만 나눠지죠. 중도 비만, 경도에서 중도 비만을 가진 사람이 더 장수한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엉뚱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음식을 보통 사람보다는 더 많이 먹게 되고 그 영양소의 균형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예, 이런 것 때문에 소식형 영양에서의 문제는 바로 영양소 불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미소생식이겠죠. 예, 미소생식으로 해결이 되니까 소식을 해도 마음에 불안함이 없을 겁니다. 저도 음식에 대해서 매우 까다롭게 관리를 하는 입장인데 외식을 자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왠지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소식형을 하더라도 영양을 보충하는 형태로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이 안정적인 균형 있는 영양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향신료 섭취를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향신료라는 게 강장식품이라고 그러죠. 마늘, 생강, 그다음에 파 이런 종류의 향신료죠. 최근에 비욘드 과학이라고 EBS인가요? 거기서 나온 건데 미생물을 연구하신 학자가 약 20년 동안 미생물을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화시킬까를 생각하면서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바로 배설되는 이 변을 조사해서 미생물군을 비교 분석을 계속 20년을 했는데 장내 미생물이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유익한 장내 미생물을 서식하게 만드는 그런 그 환경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향신료였습니다. 마늘, 파, 생강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잘 섭취를 해주면 좋다. 그 이유를 얘기하진 않았는데 제가 추론해 본 바에 의하면 향신료 쪽은요, 항산화 쪽이 없습니다. 향신료가 맛이 강하잖아요. 마늘, 파 이렇게 맛이 강해요. 맛이 강하다라는 것은 그 유해균에게 독이거든요. 유해균에 독이 되고 유익균에게는 영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 질문이요. 그 헬리코박터균 이러면서 네네. 요구르트 같은 걸 광고할 때 주로 쓰는 게 장내 미생물을 활성화시킨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보면서 뭐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이러는데 그 오늘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렸던 게 얼마나 흡수가 되나요라고 물은 게 그렇게 수천만 개를 먹고도 하더라도 저번에 어떤 매체를 보니까 10% 이하로 안 된다. 그 요구르트가 그렇게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봤던 게 기억이 그때 나가지고. 아, 네, 그러셨군요. 예. 근데 어떤 그 영양소의 흡수율은 분명히 장내 영양, 그 미생물 균형, 그리고 효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양소를 먹었어도요, 그 영양소를 분해시키는 효소가 없으면 설사로 나오죠. 그 효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유전자에 코딩이 되어 있는데, 유전자는 온오프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 오프로 해놓습니다. 평상시에는. 왜 그러냐면 인체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뒀다가 새로운 물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를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유전자가 이걸 지켜본다고 합니다. 3일간 같은 물질이 계속 들어오면 오프가 온으로 바뀌면서 그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분비해줘요. 이게 노벨상 받은 발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뭐든지 다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먹거나 이렇게 하면 얘들이 오프를 온으로 안 바꾸고 패스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다 처리가 안 되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더라도 계속해서 좀 먹어줘야 유전자들이 인지를 하고 이거를 효소를 분비를 해주는 거죠. 참 인체가 효율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향신료 섭취 쪽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먹어주면 좋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독서 모임 끝나고 명태찌개를 먹는데 보니까 파가 한참 들어있더라고요. 다들 파를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파를 거의 다 먹었습니다만. 예, 보면 저는 먹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향신료들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예. 말씀하세요. 향신료도 화식과 생식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자극성이 강하게 하려면 효과적인 네. 측면에서는 가능하면 생식을 네. 양파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생으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게 또 좀 문제가 있어요. 마늘 여러분 생으로 한 여덟 개 먹으면 막 속이 쓰리죠. 예. 거의 독이죠, 독. 파도 몇 개 먹으면 아주 그냥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신료들을 음식에 가열을 하면서 넣어서 그 독성을 좀 줄여서 먹는 게 일반적입니다. 양파도 여러분 그냥 찍어 먹으면 몇 개 못 먹죠. 근데 열을 가해서 먹으면 어때요? 아주 정말 달짝지근하고 맛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독성이 좀 강한 것들은 열을 좀 가해주면 그 독성들이 좀 약화됩니다. 이게 쪄서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강하고 그 향신료도 우리나라 향신료만 먹지 말고 외국에 있는 향신료. 지금 현재 우리 가보면 외국에 있는 향신료가 많이 한 21종이 다 외국에서 온 건데 그것이 대부분 외국에서 사용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향산화가 매우 강한 추어탕 먹을 때 보면 뭐잖아요. 그것도 향신 그다음에 마늘하고 고추도 주고 뭐죠 그 냄새가 좀 진한 무슨 그 가루 있잖아요. 추어탕 먹다 보면 그 가루 후추 말고 있잖아요. 추어탕 먹을 때 예, 산초. 산초에 산초가 아주 강한 겁니다. 이런 강한 이 향신료들이 우리 몸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육형 육류를 회피하라는 거죠.
사육형이라는 말은 현재 거의 사육형이죠. 비사육성 육자. 호주산 고기, 그래서 소고기 했으면 호주에서 들판에다 키운 그럴 수도 있어요. 한국산 사육하는 고기보다는. 사육성 육류를 섭취 시 만약에 육류를 구할 수 없다면 비사육성 육류를 먹을 텐데,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도 미세 영양소를 먹어주시면 공동 물질을 배출 처리해 줍니다. 현재 이것은 이미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겁니다. 물질별로 이 들어왔을 때 미세 영양소들이 주로 우리 흔히 말하는 미네랄이겠죠. 미네랄의 미세 영양소 포함해서 이것들이 그 물질에 붙어서 같이 배출되는 계속 그래서 하죠. 중금속이 들어있는 데는 녹황색. 저는 생선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껏 먹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 꼭 야채를 먹어요. 용숙 실장이 잘 알아요. 용숙 실장님, 제가 그 회나 생선 먹을 때 야채 어느 정도 먹는지 한번 기억나나요? 용숙 실장님? 네. 야채를 계속 이렇게 갖다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저희가 민망할 정도로 네, 그렇게 하시고 또 거기서 조금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줄 테니까 갖다 달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많이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스태프들도 덩달아 같이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런 어떤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먹으면서도 채소로 중화를 시켜 나가죠. 근데 요즘에 이제 미세 영양소인 우리 미소 생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영양 관리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연형 생선입니다. 이제 육류 말고 생선인데, 양식형 생선은 가능하면 회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물이 더럽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로 인한 오염과 사료에 의한 영양 부족. 사료 자체가 지금 생선에게 옥수수 먹이잖아요. 예, 사료에 의한 영양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양식형 생선을 회피해야 되는 이유죠. 그리고 가능하면 자연형 생선을 섭취해야 되는데, 자연형 생선은요, 갈치, 장어, 멸치, 뭐 이거 위에도 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먹으실 때마다 인터넷을 좀 검색해 보시고, 가능하면 자연형 생선, 그러니까 제철에 나오는 생선, 고등어 같은 경우는 그 양식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철에 나오는 그 고등어는 굉장히 많은 양을 잡기 때문에 바다에서 직접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철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다가 양식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자연형 생선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형 식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도 재배형 식물을 가능한 한 피하시고 유기형, 예, 우리 흔히 말하는 농사를 지을 때 유기질 비료를 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 유기농이라고 하죠. 유기농 식물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자연산 식물의 선택. 산에서 이렇게 따오는 나물이라든지 자연 속에서 바로 길러진 자연산 식물은요, 약초나 다름없습니다. 산에서 그냥 따온 나물은요, 약이에요, 약. 그 안에는 영양소가 수만 종이 들어있습니다. 재배형에는요, 영양소가 20분의 1.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식물형 식사를 할 때도 재료를 선택하는 방식을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효소를 보존하는 효소 보존형 식사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효소 보존형은 거의 온도가 60도 이하 가열을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식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맛있긴 하지만 된장찌개를 끓이면 된장 속에 있는 효소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고추를 된장에다 찍어서 먹는 거는 효소가 살아있어요. 이 효소가 살아있다는 말은 효소가 하는 일이 뭐죠? 우리의 식품, 즉 우리가 먹는 물질들을 분해시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분해시킨다는 말은요, 재료의 분해인데,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감 한쪽을 땅에다가 놔두고 분해를 시키면 얼마나 걸릴까요? 길가에다 놔두면 말라가지고 미생물이 먹어치우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 한 뭐 일주일, 2주일 걸려야 이 재료가 다 없어지죠. 아니면 두 번째 방식은요, 감 그 한쪽을 물에다 놓고 삶아버리면 한참 삶으면 그냥 가루가 되죠. 분말 정도로 아주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분해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죠. 우리 뱃속에 들어갔는데 뱃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36.5도밖에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물질이 분해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겠죠. 근데 효소가 나와서 효소가 물질들에게 접합해 가지고 물질을 분해시키는 거예요. 400도씨 온도로 분해를 시켜야만 빨리 분해가 되는데 우리 몸은 36.5도잖아요. 바로 그것을 분해시키는데 효소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효소는 우리 몸의 췌장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게 평생 동안 생산량이 정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식물에 들어있는 효소를 먹으면, 마이코프 좀 해주세요. 식물에 들어있는 효소를 먹으면 췌장에 있는 효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 보존형 식사. 재료 효소는 역할은 재료 분해입니다. 그래서 60도 이하에서 조리된, 그래서 식물을 이렇게 조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식물형 식사 활동 방식입니다. 미세 영양소 섭취는, 자, 식물의 미세 영양소 섭취를 하는 방식은요, 컬러풀한 식물들, 녹색, 황색, 청색, 황청색, 진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컬러풀한 식물을 섭취해라. 이 컬러풀한 식물은 어떻습니까? 먹어보면 맛이 좀 독하죠. 그래서 컬러풀한 식물, 그 다음에 향신료형 식물 섭취. 이렇게 해서 하면 식물 섭취에서 미세 영양소를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독하다라는 말은 그만큼 다양한 영양소가 모여 있다는 소리입니다. 생선을 섭취할 때는 지느러미, 뼈, 껍질, 창자,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또 저녁에 갈치를 좀 먹었는데 그냥 양가의 뼈, 그 잔뼈들 있죠. 그 속에 있는 중앙의 중심뼈 모두 그냥 씹어서 다 먹으면서 흐뭇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느러미까지 껍질까지 가능하면 다 먹는 이게 필요하고, 살보다는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야채는 같이 또 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육류 섭취라고 그러니까 다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저것도 방법이 있구나 그러는데 가능하면 안 먹깁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생선도 오염도가 높다고 해서 많이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식물 섭취가 가장 좋죠. 이렇게 해서 미세영양소 섭취를 하면 되겠고요. 미생물 관리 식사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당장식품으로 또는 향신료 식품이죠. 미생물 살리는 식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 관리 식사에서는 의약품을 가능한 회피하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의약품은 미생물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무기죠. 독한 의약품이 굉장히 독하잖아요. 그래서
의약품을 가능한 한 먹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네, 구 선생님. 마이크 켜고요. 마이크 켜고요. 마이크 꺼져 있어요. 구남일 선생님. 지금은요? 네, 이제 켜졌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한약을 그러니까 섭취를 할 때 네. 그거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준의약품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한약도 굉장히 독하죠. 그러면 그거는 효소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뭐 한약은 효소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미 다렸잖아요. 예, 이 한약 자체 안에 효소가 없어요. 예, 예, 물론 효소는 이제 다른 데서 먹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제 한약은 주로 우리가 말하는 미세 영양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 영양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약은 매일매일 한약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군 중에 우리 미수 생식에는 한약과 같은 재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재료를 우리는 분말로 만들어서 매일 조금씩 먹는 거예요. 꾸준히. 근데 한약은 몽땅 먹었다가, 예, 또 안 먹다가 어느 날 아프려고 하면 또 몽땅 먹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몸은 어떤 영양소는, 미세 영양소는 오래 몸에 비축이 돼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비축이 안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작게라도 미량의 원소들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의약품을 먹으면 미생물을 죽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이 감기 들면 약 먹어도 일주일, 약 안 먹어도 일주일.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자동적으로 감기 신호가 오고 코가 붓거나 목이 붓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그 병원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약을 받고 주사를 맞고 뭐 이렇게 해서 땀을 흘리고 자야 나을 것 같은. 네, 사실은 같은데. 제 친구가 아버지가 의사인데 제가 가면 약을 많이 주는데 자기 아들은 약을 안 줘요? 여기까지 내려와도 절대로 안 주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의문은 좀 가졌어요. 왜 저럴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의약품 자체가 우리 몸의 미생물을 죽여서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 의약품은요, 우리 몸의 균형을 깨트려요. 그런데 의약품의 좋은 점은 예방을 못 해가지고 어떤 부위가 완전히 정말 기능을 상실하게 됐을 때에 그 의약품을 넣음으로써 그 부분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방을 해주거나.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몸 전체의 균형을 깨트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의약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의약품은 영양소의 고농축이죠. 영양소, 즉 세상에 있는 물질을 고농축해서 먹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평소에 그 영양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평소에 A라는 영양소를 안 먹어서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요? 고농축으로 한꺼번에 집어넣어줘가지고 그 부분을 한 방에 해결하는 거죠. 근데 그 고농축 단계가 다른 부위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을 약 먹듯이 밥을 먹자. 식사를 하자. 약 먹듯이. 그 약 먹듯이라는 말은 우리 몸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약인데 우리 몸에 부족한 것을 항상 식사든지 영양소를 채우는 식사, 어떤 영양소 보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대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겁니다. 수명 연장에 건강기능식품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능식품으로 해결을 하기가 어려운 수준까지 왔을 때, 식사로 해결이 어려운 수준까지 왔을 때는 약을 활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능 자체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약 먹듯이 영양을 보충해 준다면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이 연장에서 네. 제가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이제 감기에 걸리면 제가 약을 그냥 안 먹고 그냥 낫게 하자 그러면 부인이 되게 걱정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크면 너무 아기 음. 같은 경우는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해서 네. 조금만 아프면 다 병원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예. 아기한테도 뭐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지. 감기는 사실 죽는 병이 아니잖아요. 예, 감기 걸려 죽지는 않습니다. 그 바이러스라는 건 빤한 바이러스고, 인체에 열을 발생시켜서,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 백혈구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고, 어, 감기가 걸렸을 때 엄마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아이들이 기침하는 거예요. 콧물 나오고 이 정도야 견딜 수 있지만 기침하는 건 정말 괴롭거든요. 예, 그 부분만 좀 막아줄 수 있다면 상당히 그 약을 먹지 않고도 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침을 막는 방식은요, 어, 그 기침이 생기는 원리를 알면 돼요. 여기 목에가 가래가 쌓이거든요. 감기는 기침을 하게 만든다, 아니다. 아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감기가 기침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래가 감기 기침. 바이러스는, 그렇죠. 감기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기침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가래가 만든, 아니, 그 바이러스가 만든 가래. 가래가 뭐죠? 백혈구하고 이 바이러스가 싸워서 죽은 찌꺼기 이물질들이잖아요. 그게 여기 남은 겁니다. 이것도 그 감기 바이러스가 남긴 게 아니에요. 우리 백혈구하고 싸워서 죽은 시체들이지. 그러면 이 가래만 없애주면 되거든요. 그럼 가래를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 계속해서 하루 종일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밥 먹으면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다음 하는 방식이 물을 머금었고요. 아이들이 그거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른 같으면 물을 머금고 있기만 해도 돼요. 따뜻한 물을 머금고만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뒤에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를 다 녹여요. 그럼 감기를 기침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물수건에다가 깨끗한 물수건에 좀 빨아가지고 따뜻한 물에다가 담궜다가 호흡기에 코와 입을 덮고 숨을 쉽니다. 그러면 습기가 쭉쭉 들어가죠. 그러면서 목의 가래가 녹아버려요. 밥 먹을 때 기침하지 않죠. 이유는 뭐냐면 밥 먹을 때 수분하고 음식들이 가래를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걸 원리를 생각하시면 수분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가래를 녹이는 방식이 있어요. 굉장히 그러면 좋은 예, 예, 건강 상식을 배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절대로 기침을 하지 않습니다. 기침이 나오면 바로 물을 딱 머금고 따뜻한 물을 머금고 한 3분만 있어도 다 사라지거든요. 사실 감기 걸렸을 때 가장 힘든 게 기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나갑니다. 어때요? 노 선생님? 평생 도움이 알고 되나요? 왔던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많이 전파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순서 진행할게요. 마이크 오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사할 때, 이, 8가지 이 방식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좀 벽에다가 붙여놓으세요. 아니면, 구나민 선생님이 요거를 식사 지침해갖고 한 장짜리로 만들어가지고 배포해 주시면 우리 식사하는 데다 다 붙여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 잘 안 나잖아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간식 관리는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미세영양소 코칭도 2분만 오늘 할게요. 미세영양은 우리 미소 코칭, 미소 생식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미소 영양소에 대한 재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총 미소 생식은 73종의 미소 생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료를 분류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그 비율표는 저희 보안이라서 보이지 않았고요. 자, 곡류, 견과류, 채소류, 해조류, 약재류인데 이게 기능성입니다. 기능성이 약 59가지인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죠. 먼저 재료 분류를 보면 곡류, 견과류, 채소류, 해조류, 기능류가 됩니다. 보통 그 일반 생식은요, 곡류가 거의 80%예요.
예, 73종이라면 거의 한 60%, 60개가 공유죠. 그렇게 많이 공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공유를 쓰면 맛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미소생식에 놀랐던 게 기능류 약재 비슷한 것을 50종을 넣고 맛을 저렇게 냈다는 데 대해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재료가 분류되어 있고요. 산지를 구분하면 국내산이 52종, 해외산이 21종입니다. 이 해외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해외에서 가져왔다는 소리가 아니라 해외에서 자랐다는 거죠. 해외 산지가 해외에서 밖에 안 나는 거죠. 국내에서는 아예 안 나는 것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생식 선정 기준이, 재료 선정 기준이 여기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빠져있네. 자연 영양에서 해외산 자연 영양 그리고 국내산 자연 영양이죠. 재배가 아닌 쪽입니다. 비재배형, 해외산 비재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재배형으로 구성했고요. 맛을 생성하는 것은 재료별로 맛을 테스트하고 재료 믹싱 비율을 테스트해가지고 수없이 반복하면서 맛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그 73종의 미소 생식은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그런 구조일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이 영양소를 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미세 영양소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미세 영양소에 대해서 20년 전부터 연구를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재료를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미세 영양소에 대한 그런 인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소 생식의 재료 선정 기준은 텔로미어 증가를 시켜줄 수 있느냐, 체내 물질 분비를 지원하느냐, 미세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느냐, 자연 영양이냐, 미생물과 효소가 들어있느냐, 면역력의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느냐 하는 기준으로 재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 미소 생식을 섭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생산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지원해주는 그 공장, 제조 공장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실 매우 어려울 뻔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30개, 40개 지금 생산하잖아요. 누가 그래 주겠어요? 말이 안 되죠. 다행히 그 공장이 좀 큰 공장이거든요. 근데 이 공장 대표가 저희 영상을 본 겁니다. 저희 미소 생식에 미세 영양소의 영상을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대요. 그분 같은 경우는 20, 30년 아버지 때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뭔가 좀 건강기능식품의 업체들이 엄청난 경쟁 속에서 이게 뭐 과연 가치가 있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터에 우리가 미세 영양소라는 그 가치 있는 정보와 그걸 토대로 만든 이 미소 생식을 보고 정말 희망을 느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해주고 있어요. 정말 자기 일처럼 다 합니다. 우리가 거의 손 하나도 안 대도 모든 걸 다 알아서 지금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 상품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 일반 생식에다가 귀뚜라미 하나, 이렇게 최근에 막 인기죠. 귀뚜라미 하나 넣어가지고 막 20만 원씩 받는다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거는 정말 최상의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현재 품목 허가부터 영양소 분석까지 공장에서 지금 그 대표가 직접 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것이 기능성 식품이 50종이나 들어있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대요. 본인이 그 승인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유사 제품을 구입해 가지고 이걸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한 15일 걸린다고. 그런 거를 저희에게 정말 의뢰하지 않고 본인이 다 해주고 있죠. 이것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기회고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양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